안녕하세요, 허니쌤입니다. 개념사랑방. 이번 시간에는 정의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 봤어요. 정의. 문과학생들한테 정의가 영어로 뭐야? justice 이러죠. 여기서 정의는 definition, 개념 정의, 그걸 말하는 거예요. 영상 아래쪽에 설명 보시면 교재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다운로드 받으시고 열어봅시다. 정의. 개념, 낱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개념의 내용을 한정한다. 범위를 딱 정해주는 겁니다. 어디에서 어디까지, 이런 식으로. 근데 말이죠, 이 정의에는요 일반적인 형식이 있어요. 정해진 형식이 있습니다.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. 기본 문형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정의의 기본 문형, 문장 형식이란 말이죠. 요게 이런 식입니다. A는 B한 C다.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요 C입니다. D가 아니고 C다. 이렇게 돼요. 그럼 이제 여기에 A, B, C 하나하나의 내용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, 이게 기본 문형이고, 그 다음, 그러면 제일 먼저 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 뭐냐? 요 A죠. A에 대해서 먼저 따져줍니다. A가 바로 뭐냐? 정의 대상입니다. 당연하죠. 이 A가 바로 정의를 당하는 항목이야. 그래서 요거를 피정의항 이렇게 얘기합니다. 정의 당하는 항목이다. 그 다음에 B를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언뜻 들죠? 근데 사실 정의를 할 때는 B보다도 이 뒤에 있는 요 C가 그 다음에 먼저 규정이 돼야 돼요. 그래가지고 C가 두 번째 나오는 겁니다. C는 뭐냐? 그러니까 B를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A는 C다, 이 말부터가 문장이 돼야 돼. 요거는 뭐냐? A의 상위 개념이에요. 대등한 거 안 됩니다. 하위 개념은 더더욱 안 되고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밑에 예문. 사람은 했으면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.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. 그 다음에 상위 개념이 나와야지. 대등한 거? 사람은 대등한 거 고릴라다. 말이 안 되잖아. 사람은 침팬지다. 말이 안 되잖아. 하위에 사람은 남자다. 말이 안 되지. 사람은 여자다. 말이 안 되지. 사람은 황인종이다. 말이 안 된단 말이야. 노인이다. 아니다. 항상 뭐다? 상위 개념이 지시돼요. 그래서 사람은 동물이다. 이렇게. 요 문장 자체가 요 대상, 사람이라는 대상이 동물이라는 더 큰 범주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개념이거든. 그래서 항상 상위 개념이 뒤에 서술돼야 돼. 그래야 요게 문장이 성립이 됩니다. 대등한 것 같으면 이코스가 돼버리잖아. 그게 아니란 말이야. 동물이다. 포함. 그 다음에 동물 중에서도 사람, 어떤 존재냐? 거기 여기 들어가는 거고. 그게 B죠. 요게 세 번째. 그래서 요 B가 그 다음에 규정이 되는데, 요건 뭐냐면 A만이 지닌 본질적 특성을 제시하는 부분이다. 이거죠. 본질적 특성. 그래서 사람은 동물 중에서 어떤 존재인데, 뭐 생각하는 동물이다. 또는 언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동물이다.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동물이다. 등등등등.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뒤에 서술될 내용에 맞춰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. 다음. 자, 요 A만의 본질적 특성을요, 이 A라는 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차이점을 드러낸다 해서 종차라고 하고요. 요거와 요거를 합쳐서 정의항, 정의 내리는 항목이다.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. A는 B한 C다의 형식을 유지를 해주면서 정의 대상, 그 다음 정의 대상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 정리해주고, 그 다음 본질적 특성을 나중에 제시를 해준다 하는 요 개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. 물론 이게 응용이 될 수도 있어요. 어떤 식이냐면 B한 C를 A라고 한다. 그렇지만 개념 자체는 또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. 또 C 중에서 B한 것을 A라고 한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변형을 시킬 수 있는데, 기본 문형은 요 방식입니다. 요거 일단 정리를 해 주시고요. 정리하실 때는
잠깐 영상 스톱 시켜놓고 정리하는 겁니다. 정리 끝났으면 그 아래쪽 내용 잠깐 봅시다. 요거는 이제 형식적인 측면이고요. 내용적인 측면에서 규칙이 또 있어요. 보세요. 첫째, 애매모호하거나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.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면 안 되죠. 정의는 명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정리해 주는 거거든. 예를 보세요. 시란 세계를 가장 아름답게, 가장 인상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방식이다. 안 되죠. 가장 아름답게, 가장 인상적으로? 사람마다 주에 다를 거 아니야, 기준이. 안 되죠. 시란 정서나 사상을 리듬, 이미지, 어조 등을 지닌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이다.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. 상위 개념 나왔잖아요. 그죠? 다음, 두 번째 조건.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정의양을 부정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. 왜냐? 이거 상식이야. 부정적으로 표현하잖아요? 그럼 범위가 훨씬 넓어져. 여집합 생각해보세요. 수학에서 배우는. A가 아니다. 그럼 A 아닌 나머지 전체 다 포함하는 거예요. 범위가 넓어진다니까? 그래서 안 돼. 예를 들어 봐봐요. 아버지란 어머니가 아닌 남자 어른이다. 그 다음 세 번째. 정의양이 서술하는 대상은 결국 피정의양의 대상과 일치된다. 여기 보세요. 이 B한 C다가 얘기하는 부분이 결국엔 A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. 그냥 B한 C다만 딱 봐도 A가 바로 떠올라야 된다는 거지. 즉 생각하는 동물 인간밖에 없잖아. 사람밖에.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. 그래서 예문 보세요. 삼각형이란 세 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. 세 개의 직선으로만 이루어지면 삼각형이 되나요? 안 되잖아요. 세 개의 직선 안 되잖아. 세 개의 직선 안 되잖아. 또 공간에서 안 되잖아요. 삼각형이란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그것도 평면도형이다. 그 다음에 또 리을 정의양은 피정의양 개념의 본질적인 속성을 진술해줘야 된다. 어디서? 여기서 종차에서. 신발이란 고무나 가죽으로 만든 물건이 안 된단 말이지. 고무나 가죽으로 만든 물건이 모두 신발은 아니니까요. 신발이란 발에 신고 걷는데 쓰이는 물건이다.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거지. 그 다음 피정의양의 개념을 정의양에서 반복 사용해서는 안 된다. 상식적으로 봐봐요. 피정의양 개념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려고 했던 거 아니야. 근데 이 개념을 여기다 다시 사용해보면 되겠어요? 이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다시 사용해버리면 뱅글뱅글 도는 거지. 그걸 순환논리라고 해요. 종개념을 종차에 반복 사용해서는 안 된다. 순환논리 오류에 빠진다. 예를 들어서 봐봐요. 야 너네 집 어디냐? 교회 옆인데? 교회는 어딘데? 우리 집 옆에 있지? 뭐 이런 식이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. 사회학자는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이다.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정의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. 근데 정의라는 것은 의미가 분명히 딱 떨어져야 되는데 사회 뭘 연구하는 질문이 또 들어와. 그러면 정의가 제대로 안 된 거지. 사회학자는 사회 모든 현상, 구조, 질서, 변동 등에 관한 원리나 법칙을 연구하는 학자다.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거지. 독재자라는 독재를 실시하는 사람이야. 그럼 독재가 뭔데? 또 물어볼 거 아니야. 안 되는 거죠. 피정의양 개념을 정의양에서 반복 사용해서는 안 된다. 순환 논리가 만들어지니까. 아셨죠? 요래가지고 간단하게 우리 정의의 형식상의 규칙, 내용상의 규칙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. 이 정의가 수능 문제나 뭐 이런 데에서 위에 사용된 방식이 뭐냐? 정의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. 근데 선택지 정의의 방법으로 어떠어떠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선택지에다 슬쩍 끼워 넣는단 말이에요. 그럼 정의를 모르면 망하는 거죠. 그리고 이 정의라는 방식은 바로 개념을 규정하는 방식이야. 정의의 방법으로 개념을 규정합니다. 이래가지고 우리 또 개념사랑방 한 항목 더 추가해서 정의 살펴봤습니다. 앞으로 당분간은 여기 개념사랑방에서는 글을 전개하는 방식과 관련된 뭐 분석이니 분류니 이런 것들 예시, 서사, 인과 과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봬요.